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5월 26일 화요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순서 여의도 산지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의원, 중앙일보 송국희 야당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정치권에서 화제로 떠오른 예상 밖의 인물을 한번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키워드는 돌아온 선거의 여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왕이라고 불리셨죠? 네, 선거에 좋은 결과 많았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면 딱 한 분 그분이잖아요. 예, 예상하는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인물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이 됐다가 2021년 말이죠. 특별 사면된 이후에 그 공개 행보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네. 물론 중앙일보와 이제 그 회고록을 연재해서 발간하기도 했고 제가 그 팀이기도 했는데 이제 보수 인사들이 대구에 뭐 방문하면 사저에서 만나거나 뭐 잠시 뭐 시장을 방문해서 뭐 이렇게 이제 좀 시장에서 뭘 사시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거의 근데 집 밖을 안 나오셨다고 그렇죠. 그래요. 네. 거의 뭐 나오진 않았고 네. 정치 행보로 볼 수 있는 행보는 없었습니다. 음. 사실 누굴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정치 행보는 아니잖아요. 뭐 찾아오는 거 만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확실하게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시작이 이제 23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추경호 시장을 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했고 뭐 시민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막 이렇게 인사도 하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죠. 25일에는 김영한 충북지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모친이죠.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고 곧이어 대전의 이장호 후보 캠프를 들른 다음에 곧장 또 충남 공주를 찾아가서 김태흠 그 충남지사 후보까지 만나서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지원해 나섰습니다. 네. 먼저 관련해서 공주 산성시장 방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죠. 저는 저 자세한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네. 인파가 엄청나네요. 네, 생각보다 그 1000여 명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공주시장에. 저 정도면 거의 당 대표급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대표 이상이죠. 그 제가 어저께 야. 직접 그 옆에서 그 수행을 했던 성일정 의원. 네네. 성일정 의원은 충남의 이제 중진 의원인데 저기 뒤에 수행을 했어요.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놀랐답니다. 본인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본인들이 유세할 때 네. 당에서 얘기해서 이제 당연히 조직하고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나 당 대표 같은 사람들 가서 연설하면 네. 한 어느 정도 모이는데 대강 그 숫자가 나온대요. 근데 그 숫자에 적어도 4-5배 이상이 지금. 그 더 놀라운 것은 당에서 당연히 미리 조직 동원한 게 없어요. 단지 아침에 뉴스가 떴을 뿐인데 그때부터 그냥 시장통에 몰리기 시작하더니 그 시장통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일정 의원은 2선이었대요. 1선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거기 해당 후보 김태흠 후보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주 이번에 부여청양 공주에 나온 또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선이고 그 뒤에 2선으로 이제 의원들이 수행을 했는데 네. 뭐 이분이 약간 과장을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압사 당할까봐 걱정될 정도로 이게 인파가 많았다. 몰렸다. 그만큼 이런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예, 겁니다. 라는 네, 뜻이겠죠. 네, 네. 아니 근데 아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동원된 게 전혀 동원이 없다라는 전혀 없죠. 왜냐면 거는- 당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냥 박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네. 그걸로 뉴스만 보고 사람들이 소식이 모여요. 알려져서 네, 이제 온 네. 거죠. 소식은 알려졌기 때문에 뉴스로 사람들이 알려진 몰리는 거예요. 거다라고 그러니까. 봐야겠군요. 예, 네. 아니 그래도 뭐 장동욱 대표도 어디 이제 유세 가면 뭐 뉴스에 나오고 뭐 일정에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장동욱 저렇게는 안 대표보다 몰리죠. 저렇게 사람이 많이 그렇게 몰리진 장동욱 않잖아요. 대표는 그런 일정이 공개되기가 어렵죠. 그런 일정이 안 만들어지거든. 아 일정이 네. 없습니까? 왜냐면 부르는 데가 없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어쨌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거의 뭐 선대위원장급이다. 아 지금 그 얘기 나와요. 실질적 예. 선대위원장이다. 네네. 장동욱 대표가 사실상 이제 전국에서 배척을 당하다 보니까 구심점이 필요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선거의 여왕이 그래서 불려 나왔다. 그런 네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원장급 행보가 맞는 게 지금 일단 23, 25일 동안 이틀 동안 대구, 충북, 대전, 충남 4개 권역을 돈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27일 날 또 경남이랑 울산, 부산을 방문하고 28일에는 강원, 그 원주, 횡성도 방문을 합니다.
이러니까 제주랑 호남 빼고는 다 돈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수도권을 있어요. 뺐죠. 그리고 수도권이 빠지죠. 네, 아니, 수도권 그러면- 빼고. 네. 그래도 가장 핫한 곳이 부산 북갑인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산 북갑도 근데 뭐 부산 들리는 건가요? 북갑을 방문하진 않고 네.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을 하는데 기장시장 방문 거기는 이제 부산 북갑은 아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좀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일부러 거기는 들르지 않고 박형준 시장을 이제 지원한다는 의미로 부산 기장시장을 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그 중요한 박민식 내용이죠. 네. 후보가 네. 찾아오지 않을까요? 왠지 느낌상? 차단될 것 같은데. 아 차단돼서. 네, 제 생각에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친한계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네네. 제가 친한계 인사를 좀 전에 이제 전으로 물어봤는데, 아니 그거야 뭐 박 대통령님 마음대로 오실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지만 뭐 우리는 담담하게 이제 그렇게 맞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누가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 부산 북갑이 온다면 그건 박민식 후보를 미는 거가 되는데, 자 그럴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박민식 후보가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큽니까? 자 지금 박근혜 전 분위기로서는 대통령은 네, 두 모르죠.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이제 어떤 애국심이나 또 이제 자기가 속했던 정당이 잘 되게 하는 또 이런 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아직도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확인하고 싶은 또 인간인데 왜 그런 욕구가 없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네. 질게 뻔한 또 그리고 또 갔다가 정치적 논란과 보수 분열이 더 이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굳이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서 국민의힘 단일하게 선거를 치르는 곳만 돌아서 국민의힘 밀어주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 되면 그것도 자기가 이제 지위를 또 확인받는 거기 그렇군요. 때문에 굳이 예민한 곳을 거길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네, 이유가 예. 없어요. 거길 가서 도움이 되면 뭐 국민의힘 하나만 나오면 당연히 갈 수가 있는데 네네.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한동훈 그렇습니다. 네. 후보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악연이죠. 한동훈 후보의 관계는 악연인가요? 악연이죠. 과거 수사검사였죠. 네네네. 탄핵을 왜냐면 그 탄핵지. 특활비 네, 사건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처벌을 받았을 때 네. 그 특활비를 그걸 프레임을 해서 네. 기소를 한 게 한동훈 당시 검사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찾아봤고 예. 예방하고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연히 악연입니다. 악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등판을 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일단 위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수가 분열돼 있다. 분열의 이유는 뭐 한동훈 대표와 뭐 친한계와 당권파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열된 측면도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보수의 어른으로서 좀 구십적으로. 규합을 네, 하보겠다는 상황인데 어떤 부산 북갑이 사실 분열의 상징적인 보수 그렇죠. 분열의 상징적인 곳인데 본인이 거기 가게 되면 조금 의도가 좀 훼손될 수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분열이 더 네네네. 격화될 수 있어요. 예. 네. 악연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기를 들르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보수의 어떻게 보면 결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의도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 일정 소화하면서 압박 군대까지 챙겼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저희가 좀 따로 취재한 내용인데 네네. 저희 기사에도 이제 단독으로 나온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하기 전에 자택에서 다리를 접질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좀 부은 상태에서 발목에 이제 압박 붕대를 감고 나왔는데 음. 이게 붕대가 조금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이죠. 그 당시에 전국에서 이제 악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손이 많이 부었었는데 이 기억납니다. 손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유세 현장을 돌았는데 당시에 붕대 투혼이라는 말이 돌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뭐 이게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이 뭐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근데 과거의 얘기고 이번 선거는 2020년 지방선거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리긴 하지만 네. 그런 궁금증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보수의 결집이 될 수 있는 이번에도 것이냐라는 선거의 영이 통할 것이냐 뭐 이런 네, 거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굉장히 이제 의미가 네.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 CBS 그렇죠. KSY가 24, 25일 그 대구 이제 성인 시민 1,001명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오차박으로
추경호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네, 발표됐죠. 50점, 추경호 50.1, 김부겸 41.1, 9%포인트. 네. 오차 범위 바뀐데 이게 굉장히 이제 눈길이 가는 게 23일 날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 옆에 데리고 반영된 거네요. 칠성시장을 그렇죠. 23일 날 그렇게 저 서문 칠성시장을 돌고 굉장히 환호를 받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하고 그 다음 날 24, 25. 이틀 동안 대구 시민 조사를 해보니까 9%포인트로 추경호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김부겸 후보를 따돌린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네.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고 추경호 후보와 같이 대구의 유명한 시장을 돌고 사람들 많이 모았다.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다. 네. 결과는 오차박 9%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다.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다. 그 영향이 있는 거라고 영향이 있는 봐야 걸로 되나요?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분명히 박 대통령이 행보한 이후에 조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결집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은 작년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행보를 했어요. 그때 아마 우리 송국기 팀장이 그럼요.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도 대구 부산 돌았습니다. 근데 시장을 그때는요. 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싸울 때잖아요. 네네. 근데 김문수 후보 도와달라고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그쵸. 그때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저거는 은연중에 김문수 후보 미는 거다. 정부의- 칠성시장에 예. 장을 보러 이렇게 예, 가고 예, 뭐 이런 예. 장면을 노출을 그리고 하셨죠. 이제 부산은 범어사에 가서 또 이제 그런 장면을 네, 노출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 간접적인 것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우리 추경호 후보를 밀어달라고 밀어주십시오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지금 가는 곳마다 그래요. 김영환 후보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다 우리 밀어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또 대비가 되는 건데 작년에도 눈길이 가는 건 대구하고 부산 뭐 물론 전통적인 국민의 텃밭이긴 하지만 어쨌든 박 대통령이 지나간 다음에 두 곳은 모두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좀 크게 눌렀는데 이번에는 그런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대놓고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과거의 이유가 좀 있잖아요. 그것도 역사를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붙었냐? 좀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4년이죠. 2004년입니까? 네. 제가 데뷔 년도가 2004년입니다. 중요한 날이네요. 네. 사실이야 진짜야. 선거의 여왕과 우리 저 개그의 왕자. 개그의 여왕이요. 개그의 여왕. 나 왕자. 왜 이래 또. 대왕. 예. 아, 대왕. 뜻깊은 미안합니다. 날이네요. 데뷔 날이 비싸. 이날이 연도가 황현희 이제 MC의 데뷔 역사적인 데뷔 연도기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또 연도기도 해야죠. 했어요. 비싸네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네. 이때는 한나라당이 80석도 못 얻는다. 네. 당 해체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에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서 네. 당 간판을 떼고 천막 당사로 천막 왔습니다. 당사가 있대군요. 네, 아. 그게 네. 그 유명한 천막당사. 네네네. 그래서 그때 선거 전략은 우리 뽑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신의 한 수였죠. 천막 당사. 그때. 실제로 네. 121석을 얻었어요. 당시에 되게 선방을 한 거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그때 서울 유세라다가 커터칼 피습으로 여기가 이렇게 깊게 패이면서 아주 이것도 좀 난리였죠. 예. 그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 병상에서 대전은요 이 발언으로 승리를 이끈 경험이 있고 기억나요. 말씀드리면 그 해 네. 지방선거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요 한 곳인가밖에 못 이겨서 다 졌어. 다 졌죠. 그래갖고 완전히 이 충청도 현재 다 민주당 계열 휩쓸고. 정당 사상 최악의 참패. 네. 네. 아니 근데 만들었습니다. 저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전은요라고 바로 병상에서 네, 눈을 네. 뜨자마자 얘기했다는데 저거 팩트입니까? 뭐가요? 대전은요라고 얘기했던 거. 논란이 있어요. 네. 논란이 아, 있긴- 논란이 있습니까? 논란이 있는데 항상 그 병상에서 또는 왜 임종할 때 어떤 유지가 있었다. 그 어떤 천마디가 모였다. 이게 이제 측근들이 이제 하는 말인데 네. 뭐 절반의 진실. 설화 같은 또 건가요? 절반의 뭐 나중에 이제 네. 언제 가서도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네. 대전은요는 아니었고 네. 뭐 다른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물좀 주세요 먼저 하고 뭐 대전은요 여러 약간 가지가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했다든가. 예. 어쨌든 이게 하나의 지금 이제 일종 신화로 굳어진 상황이죠. 맞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런 의미로서 네. 이제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잘 말씀하셨지만 근데 2026년 선거에서 과연 이게 통할 것이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당했고 거의 10년이 또 지난 시점인데 지금 그게 거의 20년 전도 넘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다만 아까 강천호 논설에 말씀했듯이 대구에서는 일단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중론인데 왜냐면 그 저도 이제 당시 참여를 했던 이제 칠성시장에서 돌았던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보자마자 눈물을 막 펑펑 쏟는 주민들이 그거 많아요. 상당히 그런 많아요. 분도 많아요. 예. 한마디로 좀 동정 여론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의 어떤 뭐 중도층, 젊은 층을 뭐 투표장으로 끌어와서 뭐 전환시킨 건 아니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구 지지층들 중에선 국민의힘이 뭔가 꼴 보기가 싫어서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 좀 정이 떨어져서 이렇게 당을 찍지 않는 보수층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봐서 투표장에 간다. 이런 영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김부겸 후보 측이랑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 이은 두 번째 악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확실히 긴장감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부겸 후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여쭤봤거든요. 네. 박근혜 후보 찾아간다는 얘기 했는데 네네. 이거 자체가 엄청난 결정이다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김부겸 후보가 못 찾아가는 분위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고 얘기인 그다음에 건가요? 그날 네. 그저 칠성시장에서 네. 한참 이렇게 돌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막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이제 막 웃고 이러는데 저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거 김부겸 후보 계속 지금 면담 요청하는 것 같은데 김부겸 후보도 만나주실 건 추경 후보 만나줬으니까. 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슬쩍 그냥 아이 하면서 약간 그 이제 조금 뭐 난처한 질문에 아이 이러는데 요 순간 유영하 의원. 옆에 있던 유영하 예, 저 예. 의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싹 맞고 가요. 예, 등을 딱 돌리더라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네네네.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분명하죠. 김부겸과의 면담은 당연히 차단이고 지금 박 대통령은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 몇 가지 문제, 이론적이라기보다 이제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명분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당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적폐라고 지금까지 몰아세웠던 당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 당에 그 국무총리까지 지낸 그 당의 중진 중에 중진 김부겸 후보는 정작 박 대통령님 그래도 뭐 우리 어른이시고 해서 만나뵙는 게 도리다. 입싹 씻고 지금까지 그렇게 박 대통령 공격해오고 적폐로 몰다가 돌연 선거 앞두고 표몰이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수사를 했던 당사자였는데 찾아뵙고 아니 뭐 그거는 그랬잖아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네. 그건 어차피 박 대통령의 그 뿌리였던 그 보수 정당에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박 대통령한테 가서 뭐 이제 잘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쨌든간에 이제 보수를 어떻게 아니 그러면 살려내겠다. 김부겸도 찾아가서 잘못했다.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박근혜 이해가 전 안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네. 예. 진영을 이제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런- 만난다는 그런 명분이 점에서. 있죠. 그렇죠. 다만 예. 이제 김부겸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없다. 아니 명분이 없죠. 이건 명분도 네. 없고 그거는 그 둘째 명분이 지금 없죠. 저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해요. 내가 국민의힘 내지 보수의 일종의 원로로서 그 보수가 이번에 더군다나 지리멸렬인데 어떻게든 보수가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의 승리를 거둬서 입지를 갖추게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런 마당에 딴 데도 아니고 텃밭 중에 텃밭 대구가 지금 추경호 후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추경호 후보 밀어주면서 동시에 김부겸을 만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찾아오지 마. 네. 니들 안 만날 거라는 뜻과 같이 해석이 되어지는 뭐 거네요. 뭐 말을 이제 너무 매몰차게 하는 매몰차게 부분은 하죠. 뭐 사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라고 이 정도로 표현했으면 안 한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 박근혜 얘기예요. 대통령이 네. 직접적인 표현을 거의 안 하는 그럼요. 분인데 이랬으면 그냥 아이였나요?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에이, 들어보시면서 이거였나요? 아이고 뭐 이런 거죠. 그것도 뭐 네. 대전은요. 이거였나요? 그래서 대전은요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다 모든 이 단어의 억양에 따라서 그럼요. 이 달라지니까요. 정치인의 특히 저런 예. 한 번 나타나면 수천 명을 몰고 다니는 정치인의 그러네요. 예. 저 말은요. 그 말 하나하나에 천금의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영락검은 그렇다 치고 지금 충남 방문한다고 그랬고 또 강원 쪽도 뭐 가신다는 강원, 얘기도 충남 있어요. 이렇게 방문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근데 다만 이제 대구는 확실히 영향력이 있다는 분석인데 전국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것에 좀 시각이 많은데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면 예. 대구는 한 끗 싸움이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실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물론 최근 여론조사에서 많이 따라붙었다고 해도 네. 이제 뭐 충북이라든지 뭐 충남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강원 이런 데는 뭔가 판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게 좀 대세입니다. 이제 민주당 관계자 얘기도 좀 전하면 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60% 넘는 상황에서 내란 심판 프레임 이런 것도 작동하는 선거인데 뭐 대구는 몰라도 뭐 충청이나 뭐 강원 이런 데서 판을 뒤집기에는 박 전 대통령 영향력이 그 정도는 아니다. 쉽지 않을 이렇게 얘기는 것이다. 하는 분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충청이라든지 강원 국힘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등판이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보수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기대에서 등판을 요청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판세를 봤을 때 요즘 강원도도 그렇고 충남, 충북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붙어서 나오는 그렇죠. 이게 지금 경향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 충남, 충북, 강원이 저렇게 된 거는 서울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지금 영향이 있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중앙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붙은 것도 이제 해서 보수들이 표심을 자극했는데 저는 이제 송국 팀장 뭐 충분히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 영역이 꽤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이나 충청권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실망해서 아예 그냥 이번에 투표장 안 가겠다는 보수들이 꽤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그래도 밉더라도 조금 해서 결집을 해서 좀 정권을 막아주시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통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충청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제2의 고향 비슷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충남에 그렇죠. 아산 충남에 예, 현충사를 그렇죠. 만들고 석교천 네. 개발해서 충청에 좀 많이 공을 들였고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거 한나라당 그 여당 대표 시절에 세종 그것을 행복도시를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무산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아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충청에 간 거는 나름 충청에 그동안 잠재돼 있던 보수들을 표심을 자극해서 결집시키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 또 하나 거기에 있는 지금 지사들이 다 친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태흠, 그다음에 조만간 갈 김진태 이런 친박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런 분들한테 나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직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 짧게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왜냐면 정확한 네, 지적이니까. 정확한 지적. 오, 지금 예. 후보들 외에는 지금 사실 후보들 외에 국민의힘 중진이나 지도부 중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한다 이런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국민의힘에서 없으시죠? 진두지휘를 못하는 분은 진두지휘를. 떠오르죠. 진두지휘를 못하는 분은 그럼 한 떠올라요. 5명 떠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동혁 네. 대표는 아시다시피 네. 지금 안 하는 유세 게 현장에서 도와주는 뭐 거. 패션 현장 패싱까지 거론될 정도로 환영을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송원석 대표가 뭐 동분서주 하고 있고, 뭐 안철수 나경원 의원도 나오지만 사실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보수의 어른으로서 좀 구심점 이런 걸 좀 자처한 거다 이렇게 네. 좀 평가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 직송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2부 불편한 인터뷰에서는요.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